이 증거 어디서 난 겁니까?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오늘도 숨막히는 전개였습니다. 장하빈이 가방에 메고 다니던 키링에서 최초에 나왔던 피해자의 DNA가 검출이 되면서 장하빈이 정말 진범이 아닐지 모두들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는 10화까지 있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아쉬울 만큼 오랜만에 긴장감 있는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자신의 딸의 키링을 국과수 팀장에게 확인을 하고는 사실이 아니기를 또한 바라는 모습을 보이는 장태수였죠. 어쩌면 제발 자신의 딸이 진범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을 한석규 배우가 몰입감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쩌면 모든 분들이 장하빈이 범인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장하빈이 범인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회부터 유명한 프로파일러인 장태수는 자신의 딸 하빈이가 어린 시절에 자신의 동생을 살해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계속해왔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 여행을 갔던 날 술래잡기를 한다고 남동생 하준이를 데리고 산속으로 들어간 후로 한참 실종되었으나 얼마 뒤 경찰에 혼자만 옷과 손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발견되었고 같이 데려갔던 동생은 절벽 아래로 실족사한 것인데요. 이 때문에 동생을 죽인 범인으로 프로파일러인 아버지에게 의심을 받았고 이로 인해 아버지와 분리되어 어머니하고만 자랐다는 과거사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일단 장하빈의 모든 행동들은 수상합니다. 아빠 장태수에겐 자꾸만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수학여행 간다고 하고선 학교에 가지 않는 모습이라든지 분명 산속의 살인 현장에서 휴대폰의 신호가 끊겼지만 그곳에 간 적이 없다고 말을 한다든지 남자친구 수연이와 그 시간에 같이 있었다고 알리바이를 만드는 모습과 프로파일러 아빠를 두어서 힘들지 않냐는 남자친구의 질문에 오히려 좋다고 말하면서 거짓말을 더 잘하게 됐다고 말을 하는 모습들은 시청자들이 장하빈을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포인트였습니다. 장태수는 엄마의 죽음이나 장하빈의 동생의 죽음조차도 하빈이가 의심스러운 상황이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산속의 살인사건 현장에 발견됐던 빨간 실조각과 유사했던 장하빈의 키링. 키링 안에는 첫 화에 등장했던 살해 피해자의 주검에서 발견된 DNA까지 등장을 했으니 모든 정황이 장하빈이 범인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3화에선 한 가지 힌트가 있었습니다. 그 힌트에서 장하빈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빈의 남자친구 수연이 아니고 여자 수연의 정체였습니다. 여자 수연은 하빈이와 상당히 친했고 여자 수연은 가출팸에서도 활동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소식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여자 수연이었죠. 어쩌면 장하빈은 자신이 직접 여자 수연의 죽음을 수사를 하는 스토리가 아닐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이유로 아빠 장태수가 프로파일러를 했던 수사 내역을 조사해서 과거의 피해자를 찾아내고 아빠 장태수가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도록 뇌물을 받았다고 꾸민 것이죠. 그렇다면 또 의문이 생깁니다. 어째서 장하빈은 장태수가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할까요? 그 이유는 어차피 장태수는 자신이 하는 말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을 의심할 것을 알고 있는 장하빈입니다. 어린 시절 하빈의 동생을 죽인 살인자도 따로 있지만 장태수는 믿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때부터 장하빈은 삐뚤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드라마에서 어머니 윤지수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장태수에게 자식 말을 믿어주라고 말을 하는 모습이 자주 나왔던 이유겠죠. 장태수는 믿고 싶은데 어렵다고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장하빈은 자신의 결백을 유능한 프로파일러 아버지가 믿어주지 않자 자기 스스로 자신의 결백을 밝혀내는 내용은 아닐까요? 이 드라마의 포스터도 잠시 보시면 우리가 저지른 가장 잔인한 의심의 대가라고 써있는 포스터가 있는데요. 장태수와 장하빈이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지만 장태수는 장하빈을 향해서 책상에 손을 올리고 말하라고 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범죄자를 신문하는 모습처럼 보이죠. 분명하게 딸이 범인이라고 확정을 지어버리고 하빈이에게 범행 사실을 실토하라고 말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에 반해 하빈이는 동요 없는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의 간절한 표정과 상반되는 모습이네요. 하빈이는 아무런 말을 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아버지는 믿지 않을 것을 알고 있던 것이죠. 장하빈의 단독 포스터를 보시면 사랑은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믿는 대로 본다고 말을 하는 장하빈의 모습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도 범죄자들의 마음은 귀신같이 잘 알면서도 정작 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의 기획이도도 읽어보시면 장하빈이 범인이 아님이 더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진실의 가장 큰 적은 거짓이 아닌 믿음이다라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자신의 딸이 범인이라고 생각했던 믿음이 진실의 가장 큰 적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어서 이런 문구들이 나옵니다. 당신이 믿어 의심치 않는 단 한 사람을 떠올려보라. 온 세상이 등을 돌린데도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을 사람, 법 없이도 살아올고 든 사람. 그는 가족이거나 오래된 친구, 평소 존경하던 사람일 수도 있다. 만약 그가 살인을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 실수나 사고가 아닌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죽인 악인이라면 뭔가 오해가 있을 거라고 현실을 부정하고 싶을 것이다.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발 뻗고 나서서 변호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모든 증거가 오직 그를 가리키고 있다면 그 믿음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제 반대로 당신이 살인 혐의로 쫓기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정말 죽였을 수도, 혹은 누명을 썼을 수도 있다. 진실이 어떻든 주변인의 반응은 천차만별일 것이다.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배신감과 동시에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신뢰란 누군가에 강요할 수도, 노력한다고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믿음은 오롯이 믿는 사람의 몫이고 그 안에는 기대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대로 보는 실수를 저지른다. 그렇기에 상대에게 의도치 않은 상처를 주는 존재다.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가장 잘한다고 믿었던 사람, 나를 제일 잘한다고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만이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는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다. 누구보다 너를 잘 안다는 오만, 손쉽게 판단하고 평가해버리는 편견과 잘못된 믿음이 관계를 망치도록 내버려 둔다. 설령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일지라도 그 아이의 모든 것을 알 수 없는데 그토록 사랑하는 이를 생각보다 주의 깊게 바라보지 않는다.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모든 걸 다 안다고 착각한다. 오래된 나무가 계속해서 싹을 틔우고 조금씩 자라나고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듯 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 대해 우리는 오늘도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있을까? 이것은 사랑하는 자식에 대한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며 진실로 나아가는 아버지의 이야기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의심을 받았던 딸 하빈이는 모든 증거들이 하빈이가 범인이라고 말하더라도 자신을 믿어줄 단 한 사람이 아버지여야 했는데 믿지 않았던 아버지 장태수는 결국 딸에게는 아픔을 주고 진범을 멀리 놓쳐버리게 되고 딸인 장하빈이 직접 범인을 찾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드라마 제목이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라고 해서 딸이 진짜 범인인 줄 알았는데 여러모로 다시 천천히 뜯어보니 사실은 딸을 믿지 못하는 아버지가 배신자였던 것 같습니다. 드라마의 제목은 한석규를 가리키는 것 같네요. 덧붙여 오프닝 영상에서도 보시면 어린 시절의 딸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아버지의 그림자가 변하는 모습도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하네요. 저는 장하빈이 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점이 또 다른 포스터에서는 장하빈과 장태수가 서로 마주보면서 웃고 있는 포스터가 있습니다. 평생을 가깝게 지내지 않았던 두 명의 부녀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다는 그림은 아닐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장태수는 그동안 자신의 딸을 믿지 못한 사실을 알고 많은 후회를 할 것만도 같습니다. 장하빈과 장태수는 수많은 시간 동안의 오해를 이제 풀고 화목하게 지내게 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은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면 저런 모습을 꿈꿔왔던 장태수와 장하빈의 바람일까요? 마지막엔 딸과 아버지가 과연 웃으면서 걷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딱 떨어지는 게 이상해. 그럼 내가 봤던 핸드폰 뭐야?